여행 멋지죠? 네. 여행을 떠나요. 계속해서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 그래서 그곳으로 그의 행진 그랬잖아요. 이게 본질적인 여행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행진 그랬죠. 행진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죠. 앞으로 가는 거죠. 그야말로 그곳으로의 그의 진화, 그의 발전, 그의 변화, 그의 상승, 그의 도약, 그의 비상, 그걸 얘기하는 거죠. 끊임없이 영적 진화를 이루고 가는 그 모든 것. 이게 본질의 여행이다. 그래서 우리는 실은 본질적인 여행자인 거다. 그 자리에 있어도요. 오지도 가지도 않아도. 그죠? 제자리에서 여행. 오고 가무 여행.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야, 이제 기대되시잖아요. 여행의 효능 효과는 뭘까? 세상에나 살다 여행의 효능 효과도 있고 더한 것도 있어요. 약봉지를 보면 다 이 약의 효능 효과에 돼 있잖아요. 이게 능력, 그 다음에 과는 결과, 그런 뜻이거든요. 이 효는 같죠. 이 효가 뭐냐면 본받을 효자예요. 그러니까 이 약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능력을 본받으세요. 이 약을 먹으면 이러한 결과가 나와요. 이러한 결과를 본받으세요. 그래서 이 약 드세요. 이 약 좋은 거예요. 그럼 여행은 그죠? 여행의 효능 효과는 뭘까요? 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 효능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야 이게 정말 멋지죠. 인간미. 우리가 인간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여행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미, 함양. 함양이라는 것은 뭘 이제 더 쌓고 더 축적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함양한다 그러잖아요. 인간미, 함양. 두 번째가 두 번째는 소인수 분해예요. 이게 여행의 두 번째 효능 효과예요. 세 번째는 멋진 맛의 향연. 자, 이 세 가지가 여행의 효능 효과입니다. 첫 번째 여행의 효능 효과는 인간미 함양이에요. 자, 인간은 영혼과 물질 육신으로 되어져 있죠. 그죠? 그 인체를 가지고 그 인체를 평생 동안 운영해 가는 자, 그걸 인간이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영혼의 울림과 영혼의 그 울음과 그죠? 물질 육신의 그 떨림, 이것을 하모니. 그것이 진정이다.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인간을 뭐라고 하냐면 진정한 인간이라 하죠. 그죠? 그러한 진정한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미를 함양할 수 있다. 여행을 통해서. 이것이 여행의 효능 효과의 첫 번째 효능 효과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인간미 함양일까요? 그냥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여행 다녀오면 어째요? 소위 우리가 견문을 넓힌다 그러잖아요. 그죠? 견문. 보는 거, 듣는 거, 체험하는 거. 이걸 통해서 어쩌냐면 아주 요만한 그 틀 안에서 계속
정체되고 살았던 그것이 꽉 여행을 한번 다녀옴으로써 눈이 확 떠지고, 그죠? 기계가 쫙, 기계가 막 차오르고, 정말로 세상은 넓구나. 내가 옹졸했구나. 그죠?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또 인간미 함양이 되는 거예요. 자, 본질적으로는 여기에서 여행의 정의가 이거였죠. 이영만리와 불원천리의 절묘한 하나 되어짐. 그 다음에 그곳으로의 그의 행진, 그랬죠. 자, 이거는 외형적인 여행이라면 이거는 본질의 여행이다. 자, 그러면 무엇이냐면 요거는 물질 육신에 해당하는 여행 개념이고, 이 그것으로 그의 행진은 영혼에 해당하는 여행 개념이겠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여행 갈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선생님이랑 학교 출근할 때 내 물질 육신만 출근하면 절대 그런 개념 없습니다. 영혼과 함께 출근합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행은 물질 육신의 여행과 영혼의 여행, 그렇게 해서 인간의 여행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의 대부분 물질 육신의 여행만 다녀오잖아요. 뭐라 마시라 밤새 달리자.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그거 뭐 봤지? 그런 거 별로 안 남잖아요. 그새 그날 밤새 달려가지고 속 쓰린 거. 해장하느라고 관광차 내나 잠만 빡빡 잤던 거. 사진 몇 장. 아이고 다리 아파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잖아요. 떠나면 고생이요. 그것도 개고생이요. 집이 최고요. 그 어마어마한 돈 쓰고 시간 쓰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미 함양. 자, 인간미를 함양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그 영혼의 아름다움도 함양되어져요. 그 물질 육신의 아름다움도 함양되어져요. 그죠? 영혼은 울기를 잘하고 물질 육신은 떨기를 잘한다 그랬죠. 자, 우리 여행 가면 어떻게 되죠? 와, 내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절경을 보게 되죠. 그랜드 캐년이 그 광대하고 도저히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인간 너머의 대자연이 빚어놓은 환상적이고도 찬란한 그 풍광을 한눈에 보면서 그냥 이 자리에서 딱 굳어졌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와, 영혼 저 깊은 곳에서 강한 울림이 쫙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살떨리게 되죠. 살떨리게. 이런 곳이 있었어. 장가하게 그 미혼대인가? 거기 저거 영화의 그 배경이잖아. 혼을 빼앗기는 곳이라, 그래서 미혼대인가 그렇게 이름을 적어놨잖아요. 거기에 탁 서서 무심히 그걸 봐보세요. 그야말로 넋이 빠져, 넋이. 와, 아래로 보면 아싸한 나무들, 주변에도 기암괴석들 아주 쭉쭉 뻗어. 기암괴석들, 기기묘묘한, 또 그 높이 그칠 꼭대기에 또 소나무 한 그루가 또 쫙 자라나고 있어. 야, 성경이 이런 걸 성경이라 하는구나. 동양화에서 봤던 그 어떤 동양화보다도 참으로 동양화구나. 하늘이 내린 풍경이었구나. 실제로 울어. 눈물이. 그 영혼의 울림과 영혼의 그 울음이 물질 육신의 그 떨림으로 토해져 나와. 이런 곳이 있구나. 대자연이 풍광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런 것들이구나. 야, 내가 이제 자연의 본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이런 속에서 나는 내가
인간으로서 이보다 더한 귀중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라보는 저것보다도 더 우뚝서 참으로 존귀한 존재, 그것이 바로 나구나. 내가 얼마나 게으르고 헛되게 살아왔던가. 막 이제 이게 그냥 오만 가지 파노라마가 쭉 지나가고, 그죠? 그 허허함과 그 넉넉함과 그 소란스러우면서 큰 내면을 그 고요하게 쫙 스며오는 그 정취, 그 풍류, 그 시한수씩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구나. 내가 참으로 저 미혼들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하고 더 빼어난 그 매력, 무엇 사람들에게 찬사받을 수 있는, 감탄을 잘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 위의 존재, 우뚝서 오직 한 명의 존재, 그 존재로 거듭나야겠다. 참으로 좋다. 인간의 아름다움이라 도대체 무엇일까? 그죠? 그런 걸 통해서 그 한 장면 한 장면, 거기서 한 발 한 발, 거기에서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그 이국적 풍경, 이전에 없었다. 내 기억 속에, 내 뇌리 속에 내가 보지도 듣지도 정말 있었다. 그 아주 그냥 장광이 펼쳐지잖아. 그것도 막 갈수록 갈수록 점입 가격 펼쳐지잖아. 인간미야. 자, 거기다가 이영만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곳에만 독특하고 고유하게 형성되어져 그곳에 있는, 그곳의 정취, 그곳의 풍광, 그곳의 의미, 그곳의 그 가치로, 그곳의 그곳의 정신, 그야말로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 속에 아직 들어있지 않은 그곳의 만리 가득한 그 진리, 그 진실, 참으로 살아있는 생생한 그 장면들, 그것들을 어쩐다 그랬죠? 불원천리, 나의 하늘 이치로 쫙 내 속에 쌓게 되죠. 축적하게 되죠. 함양. 그래서 나는 뭐예요? 인간미가 함양을 주겠죠. 그것으로의 그의 행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으로 아름다워져야겠구나. 참으로 저렇게 돌멩이 하나도, 소나무 하나도, 흐르는 강 하나마저, 불어오는 바람마저 이토록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데 도대체 나는 뭐란 말인가? 나는 아름다움의 구석이라도 있는 존재란 말인가? 내 존재가 뭔가? 그냥 대호각성이 일어나죠. 인간미야. 그죠? 인간미야.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막 좀 답답하고 막 저기 할 때 훌쩍 떠나서 어디로 여행을 다녀오면 훌쩍 성장해서 돌아오는 경우 참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부모는 자식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멀리 쫓아보내. 자꾸 멀리 여행해라. 많이 경험해라. 많이 봐라. 많이 들어라. 많이 느껴라. 그게 자식을 크게, 올곧게, 튼튼하게 키우는 거죠. 그렇잖아요. 인간미 함양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온갖 그 인간들의 그 살아가는 현장들을 목격하게 되잖아요. 이 나라에서는 이런 말을 쓰면서 이런 풍속을 갖고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이러이러한 어떤 규칙으로 이렇게 살아. 심지어는 어디 가면요 일부 다처제도 있어요. 여기는 밤에 담 넘어가고 막
그게 풍습이에요. 그게 거기 법이에요, 법. 야, 그렇구나. 어디 가면 별이 쏟아진다면 저 위에서 이렇게 쏟아진다고 우리 귀에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쪽 그 미국 서부나 뭐 몽고나 예를 들면 이런 데 가잖아요. 별이 여기서만 쏟아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쏟아져요. 여기서 아주 땅 빼고 삼면에서 별이 쏟아져. 또 어디 가면 오로라를 보죠. 와, 그죠? 그걸 통해서 그 당사자, 그는 즉 나는 정체적으로 인간미 하냐. 크게 이것이 여행의 첫 번째 효과예요. 그러니 다다익선이 아닐 수가 없죠. 그죠? 우리 인간이 다다익선이다. 여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죠? 야, 두 번째 여행의 효과. 이게 이제 참 앞권인 것 같아요. 소인수분해다. 소인수분. 자, 지금부터는 수학 좀 이걸 이야기해서 기초 수학 시간이 왔습니다. 자, 우선 소수를 알아야겠죠. 소수 아주 쉽죠. 소수는 1과 우리 이건 중학교 때 배우나? 그죠? 1과 그 자신으로만 나누어 떨어지는 수, 이걸 소수라 그러죠. 자, 1 대표적이죠. 1과니까 지금 당연히 1이죠. 또 2도 되죠. 예. 그죠? 1 곱하기 1은 2. 그 다음에 어떤 것으로도 곱해하고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1, 2. 더 이상 다른 수로 나누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3도 되죠. 자, 4는요? 안 되잖아요. 1, 4 빼고 2가 있잖아요. 2, 2, 4. 2로 나눠 떨어지죠. 그러니까 4는 안 돼. 5 되죠? 네. 7 되죠? 8 안 되죠? 9 안 되죠? 10 안 되죠? 11 되죠? 13 되죠? 1과 그 자신의 수로만 나누어 떨어지는 수. 이걸 소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수로는 더 못 쪼개요. 이 말이에요. 1과 그 자신 말고는 다른 수로는 절대 쪼개지지 않는 수. 그게 소수예요. 자, 요때 소자를 이렇게 쓰죠. 요리해가지고 요 실사자 이렇게 소수 이렇게 쓰잖아요. 그 다음에 수도 마저 씁시다. 소수 이렇게 되죠. 자, 소인수 분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수를 이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 그게 소인수 분해죠. 그죠? 자, 6. 자, 소인수 분해하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 이렇게 표시하죠. 그래가지고 제일 작은 소수부터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찾아가면 되죠. 1 말고 2 되네. 그죠? 2. 그럼 2, 3은 6. 그 다음에 3은 소수니까 이제 소수 나와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분해가 안 되죠. 분해가. 이 소수가 나왔으니까 최종적으로 소수 나오려면 더 이상 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소인수 분해라 해요. 소인수 분해. 그래서 이제 이거는 6은 어떤단 말이에요? 2 곱하기 3이다. 이게 소인수 분해하는 거죠. 그죠? 108번네 그러잖아요. 108번. 자, 108을 소인수 분해해 봅시다. 108을 소인수 분해해 보자고. 왜 108번뇌를 쉽게 못 벗어나는지 소인수 분해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더 안 쪼개지는 수로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108 여기다가 번뇌 이렇게 딱 써놓고 108번뇌를 소인수 분해해 보자고. 소인수 분해 아주 쪼갤 수 있는 최소 단위로 쪼개 보자고요. 그죠? 자, 2부터 1 됐고 2, 5, 10, 2, 4, 8.
자, 이것도 이제 또 이거 소수가 아니니까 또 소인수 분해가 되네. 또 2, 여기가 짝수니까 2, 4, 24니까 그제 2, 2, 4, 14지. 2, 7에 14. 그죠? 27, 이거 또 분해되죠. 3, 제일 작은 소수부터. 3, 8에 24, 3, 9, 27. 그렇잖아요? 3, 9. 자, 이것도 또 소인수 분해되네. 3, 3은 9. 자, 3 분해되면 돼요. 더 이상 분해 안 되죠. 끝. 자, 그래서 108은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죠? 자, 그러면 요렇게 딱 이렇게 수학을 하여튼 가장 효율화 시키는 게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어떻게 바꿔줘요? 2 곱하기 2니까 2의 자승, 2의 2승, 그죠? 2의 거듭제곱, 거듭제곱 들어주죠. 이건 3이 3번이네. 3의 3승. 그래서 108은 2의 2승 곱하기 3의 3승이요. 108번 내는 2의 2승 곱하기 3의 3승으로 잘게 쪼개가지고 2하고 3만 보면 돼. 2하고 3. 그러면 108번대를 확 줄여가지고 108번대 낱낱이 해부 분석해가지고 더 이상 이 더 쪼개지는 수로 있다는 것은 아직 108번대 이렇게 뭉쳐져 있단 말이에요. 108번이 아주 낱낱이 보내. 그러면 2의 자승하고 3의 3승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겠죠. 자, 요게 이제 소인수 분해 개념이죠. 야, 진짜 인류 역사상 최초로 108번대를 소인수 분해했네. 자, 그래서 소인수 분해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수를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소수로 바꿔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잘게 쪼갠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이게 뭐가 그러냐면 그 물리학에서 지금 이제 양자역학 왜 소리자 세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크게 어떻게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냐면 미시 세계, 즉 미립자 세계,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죠? 그 다음에 거대, 그죠?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칠판 이런 건 거시 세계에 해당해요. 그죠? 뭐 아무리 작아도 이런 것도 거시 세계. 미시 세계는 뭐냐면 그야말로 미립자, 아주 소립자들 세계. 자요,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자, 분자, 원자, 아톰. 이제 원자로 쪼갰어. 원자 이것도 쪼개질까? 쪼개지잖아요. 쪼갰어. 쪼갰더니 원자핵과 전자로 쪼개지죠. 그죠? 자, 이제 전자는 이쪽에 놔두고. 자, 이제 원자핵이 남았죠. 원자핵 이거 쪼개질까? 이거 쪼개져요. 쪼갰더니 여기서 이제 중성자, 양성자 이렇게 쪼개지죠. 자, 이 중성자 쪼개질까? 쪼개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쿼크가 나오죠. 쿼크가 6종류, 두쌍씩 6종류라 그러잖아요. 야, 쿼크 이름이 정말 재밌어요. 업 쿼크, 다운 쿼크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천장 쿼크도 있고 바닥 쿼크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중간에 매력적인 쿼크도 있고 이상야릇한 쿼크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쿼크, CHARM이요. 참이 이렇게 할 때요. 그 다음에 스트레인지, STRANG, 이상스러운 쿼크 이름이 그래. 아이 참, 도대체 이 소립자 세계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이상야릇하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천장 쿼크도 있고 바닥 쿼크도 있고 위에 쿼크도 있고 아래 쿼크도 있고 6개,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요 전자 있었죠. 요거는 또 쿼크하고는 또 달라. 같은 소립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쿼크류하고 이제 렙톤이라 그래요. 요 두 종류가 있죠. 여기 6개, 뭐 여기 전자, 중성, 미자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도 6개 해가지고 12개.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여기다가 저기 힉스 입자 그게 또 얼마 전에 발견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12개. 그러니까 물질의 아예
더 이상 쪼개지 않아질 때까지 쪼갰을 때 도대체 무엇이냐 그 정체가. 물질의 궁극의 입자가 뭐냐. 그래가지고 쿼크, 렙톤 뭐 12개 입자다, 13개 입자다, 14개 입자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입자 세계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합법칙성을 밝혀놓은 게 이게 양자역학이죠. 양자역학. 그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없는 것처럼 겨우 있는 것들이 대한 법칙인 거예요. 물리 법칙인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미시세계. 미시세계 합법칙성. 근데 거시세계는 이것들이 모이고 뭐 이렇게 짜지고 저렇게 짜지고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물질을 형성해요. 물질. 이런 우리 눈에 이제 보이는 현미경 그 윗단위들 이렇게. 이거를 거시세계라 그러죠. 요거는 저기 고전역학, 뉴턴역학. 예, 거시세계의 법칙성. 중력이 작용한다, 뭐 만유인력 막 이러잖아요. 야, 이제 이렇죠. 그렇게 뭐 그렇잖아요. 마치 여기서 지금 소인수 분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와도 같은 그 양자역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물리법칙에서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수를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을 때까지 그 계속 자기 쪼개는 거, 그것이 소인수 분해잖아요. 그래서 그 수를 소수 곱으로 나타내는 거, 이게 소인수 분해거든요. 예. 그럼 이 말은 분자를 아톰 원자로 쪼개고 원자니까 전자로 쪼개고 아까 말씀드린 이 쿼크 렙톤까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상태까지 궁극의 입자로 그 쪼개는 걸 말하겠죠. 자, 그래서 소인수 분해는 무슨 말이냐? 그럼 이걸 왜 쪼개냐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뭐냐? 가장 본체, 가장 기초 그 처음이 뭐냐? 이거를 이제 알아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 소수에 어떤 수가 붙고 어떤 수가 붙어가지고 12가 되고 그 소수에 어떤 수 해가지고 108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수학에서 소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건 원소 소자. 이 소립자 할 때 이 소자를 써요. 그죠? 여기는 미시세계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죠. 양자역학이 적용되는. 여기는 거시세계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물질 세상, 물리법칙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본질. 비구체화되어 있는 무형의 개념에서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물질은 예를 들면 쿼크로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비물질은 뭘로 되어 있냐면 이 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소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소들로. 그죠? 소가 모여가지고 그 소수 곱이 어떤 정수가 되고 자연수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인수 분해한다 이 말은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는 건 지금 세상에 이미 거시세계 물질화되어 있고 딱 그 형성되어 있는 그 지명, 지리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걸로 치면은 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수리의 세계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럼 보이지 않는 그 우주 개념, 비물질화되어 있는 무형의 우주는 소리의 세계다. 그래서 소와 수. 야.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궁극의 입자 만약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죠? 소인 거예요. 소. 자, 이제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데까지 최대로 쪼개는 거예요. 이게 소인수 분해죠. 그죠? 그럼 왜 소인수 분해를 하는 걸까요? 자, 이 집이 이렇게 거창하잖아요. 뭐 벽지도 있고 막 농도 있고 황홀하게 막 편리하게 막 다 돼 있잖아요. 벽돌, 시멘트 막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만약 쪼갠다 쳐봐요. 이걸 소인수 분해한다 쳐봐요. 그럼 나중에 뭐만 남을까요? 그래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데까지 쪼갠다 하면 딱 설계도만 남을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집이 이 막 50평, 80평 되는 이 집이 나중에 종이 한 장 설계도만 나와. 그쵸?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것은 그것을 이루고 있는 그 설계, 고기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들어갈까요? 설계를 변경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그 소인수 분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재구성. 야, 이게 여행의 두 번째 효능 효과예요. 소인수 분해. 야, 이거 어마어마하죠. 그 무슨 말이에요? 여행을 다녀옴으로써, 어떤 곳으로 여행 갔다 옴으로써 그 여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근본을, 가장 본질, 가장 원초적인 거, 가장 기본의 설계 단위, 거기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여행, 이게 여행. 그러니 다다익선이라게, 인간의 다다익선. 이렇게 되면 어째요? 근본적으로 자신이 새로워지겠죠. 더 확장을 이룬 그 자신을 새롭게 더 설계할 수 있겠죠. 그죠? 나의 명이 뭐라 그랬어요? 총칭 설계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제 인간으로서 그 기본 설계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여행 떠나잖아요. 인간을 해놓고. 그럼 여행을 한번 갔다 오면 거기서 또 재구성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창조해 갈 수 있다. 일궈낼 수 있다.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더 성스럽게, 더 착하게, 더 가오 있게, 더 부자로. 야, 이게 멋진 거예요. 앞거 이제 소인수. 여행의 두 번째 효능 효과. 재구성할 수 있다. 재구성한다. 자, 그래서 왜 그럼 이게 필요할까요? 자, 어찌됐든 이 세상, 이 물질 육신이 살아가는 이 전체는 뭐냐면, 그때 이제 몇 번째 시간에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엔트로피 증가하게다. 무질서가 계속 확대되는 거다. 그러니까 어째요? 본의 아니게 자신에게 때가 묻어. 막 덕지덕지 이상한 것이 달라붙어. 뭐 깨끗했던 이 옷이 먼지도 쓸고 막 커피 이게 떨어질 수도 있고, 라면 먹다 국물 튈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세탁해야 되잖아요. 그럼 필요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또 살다 보면, 그죠? 내가 정말로 착해야 할 때, 정말 내 감정 그때 그거를 못 넘어서 참으로 후회되는 막 그런 게 또 얽히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걸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소인수분이 하는 거예요. 소인수분. 그래서 재구성하는 거예요. 더 착하게, 더 완벽하게 착하게. 한 번 불량하면, 아니, 뭐라 해야 돼? 한 번 불량하면, 한 번 병가지 상사다. 두 배로 착하면 돼. 거듭 제곱으로. 거듭 배로 착해지면 된다. 야, 이게 멋진 거죠. 무엇을 통해서 이걸 할 수 있는가? 여행이요. 여행. 왜요? 이역만리와 불원척의 절묘한 하나됨을 통해서 이전까지 나에게 들어있지 않은 어마어마한 이역만리를 쫙 흡입하게 된단 말이에요. 흡선 배법으로 그것을 쫙. 그러니 새롭게 더 가치관도, 그의 정신세계도, 그의 사유의 그 폭과 깊이도, 그 밀도까지 완벽하게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더 확장되어지고, 더 첨단화되어지고, 초고밀도화되어지고, 초정밀화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어찌어찌 해야 된다. 이 지혜가 막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소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어떤 과오라면 다시 이래 하면서 그 유리한 대비까지. 잘한 것이라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본인에게 유리하게끔 그때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정말 멋지죠. 그죠? 그곳으로의 그의 행진, 이건 끊임없이 진화, 변화, 발전, 상승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뭘 통해서 할 수 있냐면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재구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게 재구성 안 되면 이게 말만 저기 하는 거지, 다시 도로아미 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한 발짝도 못 나가요. 5발 갔다가 10발 뒤로 가버리는데 못 갈 건데, 그죠? 소인수 분해.
이렇기 때문에 이영만리와 불온천리 절면 하나 되어지 그곳으로 해 그의 행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다 하면 그것만의 독특함, 그것만의 이치, 그죠? 그것만의 그것만의 짜임, 그것만의 구석. 거기서 실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도모되어지는 거예요. 함양. 그죠? 소인수분의 재구성 되어지는 거다. 멋지죠. 그래서요, 맨날 답답한 상태로 맨날 다람쥐 바퀴 돌고 요리 고리타분하게 요리됐을 때 여행을 한번 쫙 다녀오는 거예요. 뭐 3박 4일 가도 쫙, 아니면 5박 6일 쫙 해서. 그러면 굉장히 새로워지죠. 새로운 활력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요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거예요. 멋지다. 여행의 효능력과 인간미 함양 소인수분해. 멋지죠. 세 번째, 멋진 맛의 향해. 그렇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정겨운 벗들과 그 여행에 함께했던 그 이름과 오손도손 아주 정겹게 술 한 잔씩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고, 커피 마실 수 있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이 실제로 그러잖아요. 여행 딱 간다 하면 어째요? 일단 공항 패션부터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 일단 무슨 아주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는 게 여행 간다 하면 그냥 일단 여행 물품부터, 아니 뻔히 이거 갖고 끌고 다니는 거 뭐라 그래요? 나 이거 있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끌고 다니는 거 있죠. 여행 가방이요. 캐리어부터 다시 사잖아요. 있어도 또 사. 최신 유행 것으로. 그 다음에 공항 패션. 모자를 한 서너 개를 갖고 와요. 서너 개를. 모자를 왜 그렇게 많이 가? 이게 패션에 따라 다르고, 날씨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달리 연출을 해야 되거든. 사진을 찍고 해야 돼. 일단 무슨 아주 있는 맛 없는 맛 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맛없는 거 먹고 라면 끓여 먹고 막 이래요. 떡볶이 먹고 이래요. 아주 그것만이 아주 특산품, 아주 최고 일품 진미를 맛보는 거잖아요. 그래 여행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이 또 여행의 묘미이기도 저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멋대로 내고 맛있는 것은 아주 죄다 먹는 거예요. 멋진 맛의 향이잖아요, 이 자체로. 여행에서 이거 빼놓으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네. 멋진 맛의 향. 자, 멋진 맛의 향이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얘는 맛. 이 베이징 덕. 그 다음에 저는 그 호텔 조식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소시지, 베이컨. 그 다음에 그 호텔 조식에서 먹는 그 홍차 있죠. 진한 홍차. 그 다음에 빵에다가 그러고 저기 라스베가스를 간 적이 있었어요. 라스베가스 가면 지금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스베가스가 이제 정말 불야성이라는 게 새벽에 도착을 해가지고 직접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라스베가스가 여기 있으면 여기는 평지잖아요. 요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가. 그럼 여기가 후버댐에 있어요. 후버댐. 그럼 이게 언덕백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라스베가스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 새벽 한 2시, 3시 좀 쫙 언덕을 넘어서니까 이거 불바다예요. 불바다. 저 앞에 갑자기 그 심야 시간대. 이야, 진짜 불야성이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서 그 다음날 우리 일행분들과 함께 그 라스베가스 한가운데 라스베가스 전망대가 있어요. 그 남산타워처럼 쫙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레스토랑이더라고요. 최고급 레스토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싼 곳이기도 하고 지금 저기 거기에 그 고급진 스테이크 한 점. 얼마나 무슨 멋대로 내고 만난 것은 다 쳐다먹고 그야말로 멋진 맛의 향이 이게 여행 아니에요, 그죠? 자 봐요. 정말 뭐 진짜 맛 한번 생각해볼게요. 들어있음 있었죠? 우리 저기에 그죠? 자 드러나 있음. 그 다음에 뭐죠? 그대로 있음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빛이죠. 맛집들 다 드러나 있잖아요. 자 여기가 맛에 해당해요. 자 그럼 멋은요? 실은 멋의 본질은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의 기품, 그의 풍모, 그죠? 그의 기계, 그의 어떤 카리스마, 그의 매력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의 인품 그런 것을 멋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실은 본질적으로는 들어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멋에 해당하겠죠. 안의 개념이죠. 멋은 그죠? 맛은 밖으로 드러난 개념이죠. 밖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죠? 불타는 짬뽕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요 들어있음 이걸 멋이라 할 수 있고 드러나 있으면 이걸 맛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멋에 해당하는 거예요. 땅은 맛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이 땅이라는 맛 속에 안에 하늘의 멋이 들어있는 거예요. 준비된 하늘이고 벌거벗은 땅이다. 나는 그죠? 나는 그러니까 뭐냐면 멋과 맛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찾아서 표현해 볼까요? 그럼 멋과 맛을 이게 단일화 통합한 개념이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그냥 멋맛 이러면 정말 멋대가리 없고 맛도 없잖아요. 멋있고 맛깔나게 표현해 볼까요? 그것이 뭐냐면 멋진 맛의 향연이에요. 그로서 나는 그대로 있는 거야. 하늘의 멋과 땅의 맛을 한 몸에 구현한 완전체로서 그 인간으로서 그대로 있어. 그럼 그 장면이 뭐냐면 멋진 맛의 향연. 멋진 맛의 향연이란 이 의미예요. 근데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요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멋부리지 맛난 거 먹지 그죠? 거기서 막 향연하고 막 매 끼마다 가는 곳마다 그냥 멋진 맛의 향연의 연속인 거예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흥겹잖아요. 설레이잖아요.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즐겁잖아. 그죠? 자 그럼 본질로 보면 멋진 맛의 향이야. 그죠? 여기는 진리 그랬죠. 여기는 진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진정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멋진 맛의 향연이란 진정한 상태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진정으로 영혼의 울림과 물질 육신의 그 떨림으로 얘기를 한다.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건 진정으로 말하는 거겠죠. 멋진 맛의 향연의 장면이겠죠. 그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법문이다. 막 가르침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법문의 정의는 뭐가 되냐면 멋진 맛의 향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법문을 한다. 말씀을 주신다. 그 가르침을 행사하신다. 이건 뭐냐면요. 그의 깊이 깊은 영혼의 울림, 영혼의 아주 생생 실시간으로 살아있음과 물질 육신의 그 간절하고도 절절하고 아주 감동 깊은 그 떨림 하나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법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이야기. 멋진 맛이야. 그래서 실은 여행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가이드. 그래서 가이드는 여기에요? 저 깃발 이렇게 하고 이거 보고 따라오세요?
다시 오세요. 여권 여기만. 물론 이제 여러 이제 가이드인데 실은 가이드라는 게 뭐예요? 뭐냐면 정말 그 여행 온 자들은 처음 오잖아요. 그 가이드는 맨날 그걸 아주 박박사가 전문가 그 있잖아요. 그래서 친정으로 그곳에 온 일행들에게 그들에게 그곳의 그대로 있어 멋진 맛의 향연을 쫙 전해줘야 하는 거야. 실제로는 그렇죠. 그래서 여행 갈 때는 멋진 맛의 향의 말씀을 전해줄 자가 누굴까?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멋진 장면이 되겠죠. 더더욱 멋진 맛의 향이 되겠죠. 참으로 멋지죠. 그죠? 여행의 효능 효과. 첫 번째, 인간미 함양. 두 번째, 소인수 분해. 세 번째, 멋진 맛의 향. 이것이 여행의 효능 효과예요. 이걸 통해서 이 연말리와 불원천류 절면 하나 되어야지. 그것으로의 그의 행진을 통해서 이런 효능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다다익선에 해당하는 이 여행은 여행을 떠나야겠죠.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야겠죠. 설레는 마음으로. 그죠? 모두 다 함께 떠나야겠죠. 자, 그러면 네,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됐죠. 그죠? 요걸 지우고 여기다 하면 되겠다. 자, 이제 여행에 대한 여행을 마치는 거예요. 이제 여행할 수 있겠죠. 여행이 뭐구나. 여행할 준비가 된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게. 첫 번째로 여행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행지 소개. 첫 번째 시작인데 뭐 당장 마추픽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국내부터. 근데 어마어마. 과연 첫 번째 여행지구나. 여행지에 하구나. 그럴 만한 것을 소개해 드릴게요. 개천안입니다. 이게 한문으로는요 10개짜리다가 저런 데도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여기 지명이에요. 지명 이름이에요. 개천안이 어디에 있냐면 이곳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가운데 지점에 해당해요. 그게 저 충청북도 그죠? 그쯤이 우리나라 한가운데 정도 해당하잖아요. 충주요. 거기 충주호 있죠. 충주댐 있고 충주호 이렇게 있고 충주댐 있고 이렇잖아요. 충주댐이 이렇게 있으면 충주댐을 지나면 충주댐에서는 안 보여요. 충주댐을 이렇게 그 충주댐 다리 이게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통과하면 이렇게 돌아서 그 뒤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높은 산을 이게 뭐 옥녀봉인가 그래요. 이름이 산이 옥녀봉인가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커브를 돌면 거기에 이제 여기는 지금 충주호고 여기에 그 마을 아담한 마을이에요. 아담한 마을. 딱 그 정겨움이 느껴지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쫙 펼쳐져 있어요. 여기가 개천안. 이걸 개천안이에요. 여기가 개천안이라고 해요. 그 충주 개천안. 예, 충주 개천안. 충주 개천안에 가시면은 여기 이제 왜 이제 구박사님한테라고 꼭 물어보셔요. 어디 여행지를 갈 때는 우선 그 여행지를 실제로 어떤 데인가 왜 그 말이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구박사님, 챗박사님, 네이버 박사님한테 다 여쭤보시고 검증 다 하시고 사전 정보를 갖고 가시죠. 거기가 전통적으로 소떼 마을 뭐 이렇게 전해져 와요. 그래서 실제로 그 소떼랑 많이 세워져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 도로에 바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버스 종점이에요. 버스로도 거기까지 딱 가요. 그 종점 거기가 개천안이거든요. 그 마을이 그곳이 거기가 이제 작은 공원처럼 돼가지고 법경대사 탑비 요게 이제 하나 굉장히 뭐랄까 좀 신비하게 좀 세워져 있어요. 그거 보면 이게 한 2층 규모예요.
뭐 아파트로 치면 아파트 1층, 2층 규모 정도 돼요. 좀 1.5층 정도 되나? 한 2층 되겠다. 2층. 그 천정이 이렇게 십자 형태로 해가지고 이 황동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이렇게 꼭 천장처럼 이 가림막 위에 저기처럼 딱 요리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 아래 그야말로 탑비가 있어요. 탑비가. 그럼 그 기단에가 거북이 이때만한 거북이가 저기 머리는 용머리예요. 머리는 용머리, 몸체는 거북이야. 이때만 해요. 이불만 해요. 그래가지고 등에 큰 비석을, 예, 이때만한 비석을 쫙 이렇게 세우고 눈을 부릅뜨리고 이거를 그 위에서 황동 저기를 쫙 보호하고 일십자에서 쫙 보호하고 있는데 이런 모양새가 되어 있어요. 그 앞에는 저기 절 흔적들 그걸 뭐라 해요? 그 사적지처럼 이렇게 뭐 돌들이 있고 이제 그래요. 바로 그게 이제 충주 호고요. 네. 그게 법경대사 탑비인가 그래요. 그 이름이. 이 법경대사는 말 그대로 법법자가 거울경자, 법의 거울이다. 이름이 그래요. 저기래요. 고려시대 때 고승이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고려시대 때 국사로 지명돼가지고 국사로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우고 큰 어떤 공원이 인정돼가지고 그래서 그 탑비를 세워준 거야. 돌아가신 이후에. 원래는 거기가 충주 거기가 수몰된 지역이래요. 원래는 그 절이 그게 정토사인가 그래요. 거기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여기로 옮겨서 보존하고 있다. 그게 개천한 마을 앞에 쫙 버스 종점이에요. 종점. 시내버스 종점 거기 쫙 있어요. 굉장히 신묘해요. 아마 분위기부터 다를 거예요. 그 정치부터 아마 다르실 거예요. 딱 가보시면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천하이란 말이 그 이름이 참 특이하잖아요. 하늘이 열려 편안한 곳이다. 아예 이름이 이래요. 이 이름이 왜 저렇게 지어졌냐면 이게 저기와 관련 있는 것 같아요. 토정 이지암 선생님 잘 아시죠? 그럼 우리 국민이면 다 아시죠? 토정 비결이에요. 토정 비결을 지은 저자가 토정 이지암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조선시대 분이죠. 그죠? 이분이 은거했던 곳이에요. 이 개천안이. 아마 그래서 하늘이 열려 편안한 곳이다. 저기 됐는가 봐요. 그래서 요 개천안 마을이 실제로 이씨 집성촌이에요. 전주이가 이씨 집성촌이거든요. 굉장히 이씨 분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인가 봐요. 토정 이지암 선생님 거기서 은거하시면서 저술도 하고 아마 굉장히 어떤 깊은 어떤 것들을 쭉 도모를 하신 그곳이에요. 토정 이지암 선생님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거 토정 비결의 저자하고 해서 막 사주팔자 토정 비결 많이 저기 하잖아요. 해마다 토정 비결 그래서 막 사주팔자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인데 그런 걸 책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하늘의 섭리, 땅의 그 이치, 즉 도리를 통하지 않고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깊이 도리를 통하신 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의로운 선행이나 베풀고 큰 백성을 돌보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 하셨더라고요. 그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충주호기 때문에 충주호 유람선을 타고 유람할 수도 있고요. 그죠? 또 얘기가 뭐 있나? 대체로 그래요. 이제 그곳이 이 개천안이거든요. 이름 멋지죠? 개천안. 이곳에 가시게 되면 아까 했죠. 이역만리와 불원천리의 절면 하나 된 그곳으로 그의 행진. 그러면 여기 개천안이 이역만리에 해당하겠네? 그죠? 또 그곳에 해당하겠잖아요. 이것을 다녀옴으로써 인간미 함양 소인수 분의 멋진 맛의 양양.
이게 이러한 여행 효능 효과를 완전히 그 실행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겠잖아요. 그러면 저 개천 안에 있는 저 개천 안에만 고유하게 독특하게 형성되어져 있는 이역만리 그곳 이것들은 무엇이 그 내용이 무엇일까? 크게 그 두 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요. 토정 이지암 쌤의 그 은거하고 아마 더 많은 그 정황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 정도만 우선은 알고 있어요. 그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토정 이지함 선생님의 그 설명 네. 설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설계 아까 그 소인수분의 그 설계도 설계 그러니까 설명은 뭐냐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설명이죠. 이렇게 자세하게 이것은 이거예요 하게 자세히 풀어서 얘기하는 거를. 그러면 이 설명을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더 깊이 그 본질적 의미로 들어가면 그렇게 자세하게 풀려서 나에게 전달되는 그 내용으로 내가 서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살아가는 나의 명으로. 나의 명할 때 명이 뭐라 그랬어요? 총체적인 설계라 그랬잖아요. 그죠? 나를 있게 하는 원천으로. 그죠? 그게 이제 설명의 그 의미거든요. 말 그대로 선다. 내가 명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그러한 그 원천적인 그 재료 뭐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토정 이지암 쌤의 그 설명이라 하면 그렇게 도리를 통하여 하늘과 땅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래가지고 토정 비결로 저술까지 할 수 있었던 그 깊은 해안 그 어마어마한 그 사유 세계 그분이 이룩하신 그런 것들이 거기에 쫙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정보 제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개천 안에 이역만리로 거기에 조성돼 있어요. 작게 얘기하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거기가 법경대사 그 탑비가 있다 그랬죠. 가서 봐보셔요. 그 정말 장엄해요. 벌써 쫙 숙연해질 거예요 아마. 머리는 용에다가 몸은 이때만 바위 거북에 비석이 요때만하게 쫙 돼가지고 황동으로 쫙 이 위에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계가 그 기세가 어마어마해요. 고려시대 국사까지 지내고 어마어마한 그 뭐라 그럴까요? 아니 도력이 있는 분이요. 도력이 높으신 분이요. 그러겠잖아요. 그곳에 그 법경대사 탑비 거기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여기 그냥 설명 아까 그 이재암 선생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경대사 그 탑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존재의 장엄함이 거기에 어려 있어요. 거기에 서려 있어요. 멋지죠, 그죠? 우리 어제 그 물질육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함이라고 했죠. 장엄함, 존재의 장엄함이 거기 법경대사 그 탑비에 거기에 서려 있거든요. 멋지죠, 개천. 그래서 아마 이름이 개천 아닌가 봐. 하늘이 열려. 이 정도면 하늘이 열려 편안한 곳이지. 그 설명과 토정 이재한 선생님의 설명 그 토정 이재한 선생님이 그렇게 위대한 업적 그 일대기를 써가셨던 그 모든 설명 그게 거기에 있고 법경대사 탑비 그 존재의 장엄함이 거기에 어려 있는 거예요. 이게 개천 안에 있는 빛이에요. 관광할 때 이 빛을 봐야 한다. 이게 정말 관광다. 이게 여행인 거다. 본질.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사진도 찍고 유람도 하고 춤도 추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여행이 완벽한 100% 퍼펙트한 여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능히 추천해드릴 만하고 또 능히 다녀오실 만하실 거예요. 자, 여기를 다녀오실 때는 거기에 가면 그 펜션이랑도 있고 그래요. 또 그 시설도 지금은 더 좋아져가지고 펜션도 많이 늘어나고 굉장히 그 목가적이고 또 그래요. 그 분위기가. 뭐 당일 다녀오셔도 괜찮고 2박 3일 뭐 주말을 이용한다 이러면은 꼭 그 펜션에서 저기 해서 넉넉하게 다녀오셔도 되고 대신에 가실 때 지참물이 있어요. 지참물. 지참물은 뭐냐면 이거 이렇게 놓겠다. 지참물은 이게 뭐 어디 동화 얘기인 것 같아. 동화 제목 같아. 하얀 고무신이요. 하얀 고무신 뭐 네이버 이런 데 검색하면 뭐 몇천 원 하고 그래요. 하얀 고무신. 지참물을 하얀 고무신을 준비하셔가지고 그 지참한 채로 개천안을 가세요. 그럼 이제 뭐 개천안 구경하고 그저 그 탑비 보고 충주 유람도 할 수 있고 거기 그 식당에서 뭐 저기 할 수 있고 거기 펜션에서 기거할 수도 있고 막 저기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리거리 이제 하고 그 개천안을 떠나오게 될 때 그때 그 여기 그 법경대사 그가 버스 동점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하얀 고무신을 놓고 오시면 돼요. 거기에다 놓고 오시면 돼요. 법경대사자 탑비 거기 인근에 거기 또 마을 주민들 이게 굉장히 그 관리하고 그 저기예요. 유적지고 이게 보험을 몇 통가 해요. 국가지정보물 뭐 저기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막 뭐 마치 쓰레기 버리듯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되고 굉장히 가지런하게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철이거든요.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과 존재의 장엄한 철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얀 고무신을 가지런하게 그죠? 그렇게 또 그 지역분들이 보시기에 결례가 되지 않도록 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해서 가지런히 두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설명과 존재의 장엄함이 이제 그 이어져서 자신의 바탕이 되어져요. 왜 하얀 고무신일까요? 그죠? 하얀색은 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하얀색은 가장 순수 정결한 색이라 할 수 있죠. 때묻지 않은 순수함. 그죠? 백지 상태. 예. 그때 그 모자, 옷, 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옷. 빨간 상의, 파란 하의. 옷 할 때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나의 성 할 때. 그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나의 성인가? 나의 정인가? 어이구, 이제 좀 많아서. 옷은 존재의 나래를 펼칠 수 있다. 모자는 존재의 존엄을 고양시킬 수 있다. 신발은 존재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 그렇죠? 존재의 혁신을 도모할 수가 있어요. 그때로부터 이어서 그 도리 전체를 관통하고 큰 하나로 했던 그 어마어마한 그 설명과 법경대사라고 하는 큰 표상을 이루었던 그 존재의 장엄함, 그것을 저 바탕에 깔고, 그죠? 자신이 확 그 대대적인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야, 개천안 멋지죠? 첫 번째 여행지로,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 설명과 존재의 장엄함 저것이 자기 자신의 변치 않는 좌가 되어져요. 좌라는 게 이르르면 요람이라 그랬죠. 그죠? 토정 이재함 선생님이 이루었던 저 설명과
법경대사 저기 존재의 장엄함, 이 두 가지가 변치 않는 자기 자신이 좌 이르면 요람이 되죠. 그럼 그 위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내 발 가장 아래에다 심는 신, 그것도 신도 아주 예를 들면 본격적인 신의 시초를 알 수 있는, 물론 집신이 있지만 집신보다 저기 고무신, 그죠? 그것도 하얀 고무신. 너무너무 멋지죠. 자기 자신의 변치 않는 좌가 되어지게 됩니다. 네, 그곳에 두고 오면. 참으로 멋지죠. 네, 다 됐습니다. 여행. 여행이 진짜 우리 여행이 무엇인가? 그래, 그 여행의 효능 효과는 뭐고? 자, 첫 번째 여행지 개천항까지. 그래요. 너무너무 멋지다. 와 있는 새로운 인간, 새 인간이 우리는 새 시대세요. 새 도리에서 여행이란 이런 개념들인 거예요. 네. 개천항부터 첫 여행을 개시합니다.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